그동안에 보면 월가의 수석 전략가들, 투자은행들의 전략가들의 이런 리포트들, 의견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월가의 정말 거물들, CEO들의 이 경기 침체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 소비자의 부를 갉아먹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년에 완만하거나 강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JP모건이면 은행주들, 금융주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내년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은 35%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다 하고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까지 나섰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죠. 뉴욕에서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는 월가 대형 은행 수장들의 이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동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피터 린치가 여러분들은 출근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나쁜 뉴스들을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관적인, 특히 하락장 약사장에서 비관적인 말들이 많이 쏟아집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큼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또 하나,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꾸준히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고 얘기했죠. 찰리 먼거의 말처럼.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후 폭풍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조만간 불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면서 뉴욕 증시 계속 요즘 하락입니다. 월가 은행들은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글로벌 임직원 2%, 약 1,6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서 팬데믹 시기에 과잉 투자했던 빅테크 업계가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데 이어서 스트리밍 출혈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미디어 기업도 구조 조정에 나선 상태예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을 이끄는 다이먼 최고 경영자,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소비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경제가 탈선하고 완만하거나 강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이 뉴욕 증시들이 여기 휘둘러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친체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이먼은 코로나 사태 당시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자들은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 가까이 추가로 저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년 중반께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미국인의 저축액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소비가 둔화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에요. JP모건의 다이먼 CEO는 또 기준금리가 연 5%로 향하면서 대출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둔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 4%죠. 이번에 다음 주에 0.5% 올리게 되면 4.5%로 올해 금리 마감하게 됩니다. 연준의 긴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으로 경제에 허리케인이 닥칠 수 있다. 시장에 꾸준히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또 구체화했습니다. 자사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경제 성장률이 1%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은 4%를 기록하는 연착륙 가능성은 35%에 불과하다. 연착륙보다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이 여전히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30년 내 최저로 보고 있어요.
다른 월가 CEO들도 경고에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모이니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소비자는 지금도 여전히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성장률은 둔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내년에 완만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찰리 샤프 웰스파고 CEO는 우리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아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투자 전략가 실업률이 상승하면 올해 인플레이션만큼이나 투자자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주식 매도를 권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경기 이 둔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산하의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 30여 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3.2%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됐고 부동산 시장 부양책 등에 힘입어서 5% 이상의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 상당히 높게 보는 나라를 인도와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여전히 견고하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준의 이 고강도 긴축의 일자리 증가세가 앞으로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2009년 금융위기와 2020년 재작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5%로 올리고 2024년 1분기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이 12월 빅스텝 0.5% 인상에 이어서 내년 2월, 3월, 5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0.25%씩 올린 뒤에 2024년까지 금리 인하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식지 않는 노동시장 과열로 인해서 연준이 이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내년 2월에도 연속 빅스텝 0.5%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다음 주에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이죠. CPI. 당연히 거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 7.3%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연준의 속도 조절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요.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빅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현재는 4.5%로 인상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 가장 강력한 신호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선상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국채 간 금리 차이가 1981년 5.1 쇼크 당시 그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에 나타났던 역전차에 비해서 7배가 넘는 상태예요. 이렇게 월가의 수장들이 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 완전히 주눅이 드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주기적으로 꾸준히 반복되는 이 전망들이죠.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 연준 의장들은 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월가의 전문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하루아침에 선언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말 그대로 최대 변수가 됐어요. 주시장에는 이 기업들의 투자와 그리고 국가의 이 법안과 정책이 같이 따라줘 가야 그만큼 빠르게 상승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관적인 이 전망들 외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 산업의 핵심인 분야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제를 20년을 빼앗겼다면 다가올 미래 산업 분야는 이제 다시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과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친화 정책으로 말 그대로 전 세계 공장들이 90년대부터 수십조 원을 들고 전부 중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힘으로 중국이 20년 동안 엄청난 경제 대국이 돼서 말 그대로 G2가 되었지 않습니까?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미국 완전히 10년 이상 뒤져 있으니까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는 따라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초반부터 친환경 전기차 분야로 완전히 중국은 노선을 일찍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전지 시장의 모든 기술과 생산 능력 전부 장악을 한 상태예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릴 정도예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세상이 늦게 올 줄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계속 밀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시장은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전기차 세상이 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터 리치.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피가 너를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입니다. 여기까지.